숨겨진 진실을 전하는 J-파일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도쿄. 화려한 불빛이 넘실대는 도시 속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악몽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여고생 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아이는 인근 주택가의 2층 방에서 무려 40일 동안 지옥보다 잔혹한 시간을 견디고 있었죠.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범인의 부모조차도. 오늘 J-파일에서는 도쿄 여고생 강금살인 사건, 이른바 후타코 타마가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1988년 11월 25일 도쿄도 에도가와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 요코타 메구미.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길이었고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측은 가출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죠. 하지만 메구미는 가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4명의 소년들에게 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 4명은 모두 당시 16세, 17세였던 고등학생과 무직 청소년이었고, 조직 폭력배와 관계가 있거나 비행을 일삼던 문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메구미를 발견하고 강간하자며 납치를 계획했죠. 그날 저녁, 메구미는 귀가 중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말을 걸며 접근했습니다. 그는 오빠가 너를 찾고 있다며 접근했고, 뒤이어 다른 3명이 나타나 강제로 그녀를 근처 차량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메구미는 후타코 타마가와에 있는 범인의 집 2층 방에 감금이 됩니다. 범인들 중 한 명인 미나토 히로시. 집은 외견상 평범한 주택이었고 부모와 형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구미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히로시의 어머니는 메구미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히로시의 형 역시 몇 차례 메구미의 신음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40일 동안 메구미는 상상할 수 없는 성폭력, 폭행, 고문을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폭행은 더 심해졌고 물과 음식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담배로 지지는 행위, 생리대를 강제로 먹이는 행위, 쇠막대기로 구타하는 등 그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정신을 잃기도 했고, 심지어 가해자들에 의해 마루 위에서 오물 처리를 강제로 시키는 등의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메구미를 노예로 삼는 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를 웃으며 때리고 울면 조롱하고 더 심한 고문을 가했죠. 음식은 거의 주지 않았고 그나마 주어진 것도 상한 밥이나 부패한 음식이었습니다. 방 안은 겨울철 냉기로 차 있었고 메구미는 얇은 옷 한 장만 입은 채 바닥에 방치됐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학교에 복학 의사를 밝히며 교사에게 요즘 여자랑 같이 살아서 바빠요 라는 말을 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뻔뻔한 언행입니까? 그들은 그녀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죄책감은커녕 이 상황을 자랑스러워 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황이 도쿄의 주택가 한복판에서 한 달 이상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메구미의 비명과 울음소리를 이웃이 들었고 범인의 부모도 그녀를 보았지만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이 지역 야쿠자와 연관이 있었고 그 집안도 문제를 일으키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 번은 메구미가 기지를 발휘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웃이 다시 범인들에게 그녀를 넘겨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주변의 무관심과 방조는 이 사건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죠. 그녀가 감금된 방은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평범한 방이었고 한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이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메구미는 제대로 누워서 잘 수도 없었고 가끔 제공된 이불은 오물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 공간에 그녀는 40일간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죠. 1989년 1월 4일 메구미는 극심한 구타 끝에 결국 사망합니다. 사망의 직접 원인은 심한 출혈과 장기 파열, 그리고 극심한 탈수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사망 직전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그녀가 움직이지 않자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고 이후 반응이 없자 시신을 확인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범인들은 당황한 끝에 시신을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유기했습니다. 이 장소는 도쿄 인근의 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마치 게임처럼 즐기며 사진을 찍고 웃기도 했습니다. 시신 유기 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간 이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학교를 다니고 게임을 하고 심지어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같은 범인 중 한 명이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조사 중 우연히 이 감금 사건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공범들의 진술이 이어지면서 감춰졌던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현장 수색 결과 콘크리트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메구미였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실종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게 되었고 관련자 전원을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사진, 범인들의 진술, 그리고 메구미의 유골 상태를 토대로 수사 결과를 정리했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일본 전역은 충격에 빠집니다. 체포된 가해자들은 총 4명이었습니다. 모두 당시 16세, 18세였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장기간의 감금, 그리고 반복적인 폭력 등으로 인해 소년법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었죠. 결국 이들은 성인에 준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형법상 미성년자에게는 최대 형량이 제한되어 있었고 주범 미나토 히로시에게도 겨우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출소 후 또 다른 범죄로 재차 체포되며 교화불능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공범들 또한 각각 선고받았지만 일부는 이미 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는 판결에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우리 딸이 당한 고통이 단 20년으로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특히 소년법의 한계, 경찰의 무능, 이웃들의 침묵, 가해자 부모의 책임 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피해자 메구미의 부모는 딸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얼굴을 공개하고
언론 앞에 섰으며 지금도 소년범죄 관련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침묵은 범죄의 동조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무관심한 이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습니다. 도쿄의 한복판에서 한 명의 여고생이 아무도 모르게 40일 동안 지옥을 살다 갔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냈더라면,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했더라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범죄자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나이로도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은 인간성 말살 범죄였습니다. J-파일은 앞으로도 이런 잊혀진 사건들을 발굴하고 기록하며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의 J-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